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U 플러스 신한은행과 소울이 함께하는 번트맨, 오늘은 34회입니다. 오늘도 이재국 기자 그리고 저 캐스터 임용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달력이 이제 진짜 한 장 반 남은 거잖아요. 그런가요? 아쉽다.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달력 한 장 남았을 때 그 느낌. 매일매일 찢는 그 인력은 연초는 이만하잖아요. 한 장 한 장 한 장 찢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만큼 나와.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다시 이렇게 백투더 퓨처.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좀 가는 세월이 아쉽긴 하지만 2018년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쨌든 올 시즌 내내 돌아보면 정말 야구에서도 명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한 번씩 되새김질하면서 12월까지 열심히 또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재국 기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텐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보는 야구의 느낌이 전 좀 달라요. 저 엮지 마세요. 왜 같이 가시려고 저까지 그런 끌어들이는가. 느낌 들죠. 야구가 야구로 그냥 스포츠로 안 보이고 그냥 다 내가 감정이입이 막 돼요. 그냥 막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네. 그 시카고 컵스 팬들이 옛날에 막 100년 동안 막 우승을 못 하고 보스턴 팬이 막 그럴 시절에 그게 막연히 그랬겠구나 했는데 한순간들이 조금 더 소중하게 와 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트맨이 뭐예요? 이 둘 아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재 감성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네. 곧대요 여러분. 네. 어쨌든 오늘도 번트맨 여러분과 즐겁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터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분은요. 이분도 아재죠. 이제. 이분도 아재죠. 아재인데 이 아재는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단순히 즐거움을 떠나서 그 안에 묘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정말 외유내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내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묘한 그런 색깔이 있죠. 호부지. 호부지. 선수 마치고 요미우에서 이제 코치 1년 연수라고 NC 코치로 이제 당당히 합류한 호부지 이호준 선수입니다. 네. 네, 오늘 이호준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신입 코치 이호준입니다. 관등 승명이 그냥 바로 나오네. 이게 이제 뭐 코치라는 거 좀 인식을 하려고 어디 가서 코치님 소리 들으려고 제가 코치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호준 코치다워요. 아직 선배님, 형 이렇게 부른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코치님입니다 하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럼 그 이름 이호준만 쓰지 말고 코치 이호준이라고 등에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아예 등에다가 그렇게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저 1년간 일본 가서 지도자 수업 받고 왔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나요? 일단 뭐 반성하는 시간도 좀 됐고요. 야구라는 게 저는 되게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고 갔었는데 외적인 부분에서 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반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그 단어 안에는? 야구의 이 기본이란 거에 있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프로야구 그만둘 때까지 했던 그런 기본기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걸 굉장히 무시하고 너무 새로운 것만 이렇게 접하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다들 잊고 살고 또 되게 하기 싫어하고 이런 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나 했던 거지 무슨 프로야구 선수가 이런 거를 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에서 얼마나 크게 나타난다는 거를 보고 배우면서 되게 반성했죠. 그럼 그들은 여전히 그런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들을 확인하셨나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은 캐치볼, 베이스러닝, 스트레칭, 보강 훈련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베이스러닝 운동 게임 하기 전에 야 베이스러닝 이렇게 1루 뛰고 2루 뛰고 3루 뛰고 홈 뛰고 고등학교 때 이후에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캠프 때나 가끔 한 번씩 하고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하루도 안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중에 게임 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베이스러닝 한 베이스 더 가고 이런 부분들을 이기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런 작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은 뭐 다 아는 거니까 하다가 보네드 플레이가 가끔씩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구구단 다 외우지만 가끔씩 한 번씩 점검하는
그거가 비슷하겠구나. 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송구 에라를 못 봤어요. 그만큼 캐치볼에 대한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저희 나라만 해도 사실 송구 에라 또는 한 경기에 에라가 한두 개씩 자주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2군 경기여도 그거 보기 쉽지 않아요. 아. 그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기본기 잡는 자세, 던지는 자세 또는 뭐 연습 과정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 이호준 코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그렇다면 이호준 코치는 지금 이제 지도자로서 선수들에게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할 거 아니에요. 기본기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아마도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선수 때 그렇게 그런 걸 시키시려고 그러면은 코치님이 아 이거 뭐 초등학교 때는 한 건데 이런 걸 시키시고 그래. 빵망이나 한번 더 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예. 충분한 이해를 또 시켜야죠, 제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뭐 2단 옆차기 나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코치가 또 됐으니까요. 예,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공부를 또 해야죠. 이렇게 말 안 듣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보고 배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제 연수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절대 먼저 접근하지 않아요. 음. 선수가 지도자를 찾아오게 만들더라고요. 어허. 절대 접근하지 않는 선수를 가르치지는 않더라고요. 본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배울 자세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을 하죠. 절대로 자세가 안 되는 이런 친구들에게는 눈치도 안 주더라고요. 아예.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문화가 다르잖아요, 일본과는. 저희는 몇 살 잡고라도 끄집고 와서 시키죠. 될 때까지. 예. 저는 사실 일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저는 사실 한국 스타일로 굳이 저한테 오지 않아도 실내 가서 좀 치자 먼저 말을 걸어서 이렇게 시키고 될 때까지 시간과 상관없이 될 때까지 시켰는데 그런 코치님들이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선수들이 되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또 일본 친구들. 네. 오. 그래서 제가 아마 조금 인기가 주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봅니다. 이호준 선수는 뭐 어디 하와이 갖다 놔도 살아남고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사람이니까 분위기 끌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뭐 저희도 의심의 여지 없이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주위에서 지도자가 되면은 많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변하는 게 싫어서 사실 지도자를 안 하려 했었거든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런 야구인으로 그냥 남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스타일 이걸로 그대로 한번 밀어붙이려고 의외로 좋은 반응이 나와가지고요. 궁금한 게 이제 요미우리라는 팀 자체가 정민태 선수도 거기 있었죠. 이승엽 선수 있었죠. 김기태 감독이 또 지도자 연수했죠. 한국인 선수들이 많이 거쳐간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적자는 기대감과 함께 부담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연수를 가는 또 선수였기 때문에요. 네네. 주위에 선배님들도 전화도 많이 왔고 또 곧 은퇴를 앞둔 이런 후배들도 잘 닦아주셔도 저희도 좀 갈 수 있게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되게 순한 양처럼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파악이 딱 되는 순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높으신 분한테 그런 오더도 받았고요. 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한국 야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뻥튀기 해가지고 이야기 준 부분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호준 스타일대로 예,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도 잘 마무리하고요. 네. 유한진이라는 또 요미래 19년째 있는 국제부 형님이 계시는데 역대 연수한 사람 중에 이만큼 너 대우해 준 건 처음 본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랑해도 돼요. 예, 그만큼 저기서 잘 하고 왔다는 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호준 코치가 연수 가 있는 동안 NC는 올해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뭐 저도 일본에서 기사를 보고 또 뭐 TV로 이렇게 선수들 경기하는 걸 하루도 안 빼고 봤는데요. 네. 예, 뭐 안타깝기도 했고 네. 그 안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고요. 예, 뭐 제가
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군요. 작년에 조금 이랬던 부분들이 뭔가 싶어서 주축 선수들은 지금 휴가 기간이라 그 친구들하고는 지금 이야기를 못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NC가 창단되고 나서 이호준 선수가 사실 마탱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컸는데 팀이 최초로 또 이 꼴찌를 또 가고 과정에 또 감독이 교체가 되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가슴도 많이 좀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작년까지 선수를 뛰었기 때문에 네. 김경문 감독님이 나가실 때 너무 놀랬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되게 충격이었었는데 프로야구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도 많이 있었고 감독님, 코치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안부 전화해서 뭐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뭐 그 정도 선까지만 하고 또 다음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마음을 좀 잘 가라앉히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NC 팬들 그리고 많은 야구 팬들이 NC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공통의 감정이 있었다면 이호준 선수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또 고맙고 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 자랑 같아서 못 하겠습니다. 아니 하세요. 왜냐하면 야구는 물론 선수가 보여주는 개개인의 기량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TV를 보면서 또는 이제 가끔 고참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요. 역시나 이 라카룸 안에 그라운드에서 리더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고참이고 어리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선배들한테 선배 한번 가시죠. 오늘 꼭 이기시죠. 막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야지 또 선배들도 거기에 또 충격 먹고 자극을 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 한번 가자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전 SK 때에는 정근우 선수라던가 김강민, 박재상 선수 이런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린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이런 친구들이 그런 투지가 굉장히 불타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선배들이 더 자극을 받는 거예요. 후배들이 지금 이렇게 이기려고 이런 마음을 지금 너무 분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야 우리 선배들이 우리들이 더 이끌어주고 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 NC 다이노스 우리 이 후배들한테 좀 강조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게 자꾸 유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거를 좀 제가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볼 참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리만 하더라도 25명 이상이 막 그 선수들이 섞여 있잖아요. 게임 뛰는 선수들이. 그리고 그 외에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 또 1, 2군 왔다 갔다 하는 선수, 그런 전체적인 선수들의 마음이 모여야 결국은 결과를 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정확한 정답입니다. 안 그러고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런 게 부족하다면 역시나 챔피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런 개개인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 뭉쳐있는 팀이 예,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리즈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몸담았던 SK가 다시 이 시리즈에서 두산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포스트 시즌 하면 또 우리 이호준 선수 코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닥 잘하질 않았는데. 근데 포스트 시즌을 무려 80게임이나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 좋은 팀에 있었네요 제가 계속.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호준 선수가 팀을 잘 이끌어간 거죠. 아유 아닙니다. 다 후배들 덕분에 제가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호준 코치를 오늘 인터뷰에 초대 손님으로 그 모시고 이후로 인터뷰하는 거였군요. 저는 일본 갔다 왔다고 저 반갑다고 인터뷰한 줄 알았더니 두루두루 다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아 예 알겠습니다. 가을 야구 이야기를 하자 보면 언제가 제일 기억에 좀 남아서 혜태 시절에도 뭐 어쨌든 일단 그 그때는 혜태 시절 때는 벤치에서 화이팅 멤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SK, NC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또 창단 첫 우승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김광현이라는 투수가 탄생했을 때 NC 다이노스에서 저희가 첫 가을 야구 나갔을 때 예, 그때도 가장 또 기억에 남고 다 떨렸어요. 떨리기는 다 떨리더라고요. 나이가 먹어도 떨리고. 제가 기록을 뽑아보니까 역대 최고령 포스트 시즌 출전이라는 41세 8개월 13일 그 기록을 세우고 끝났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이렇게 저는 예.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가을 야구를 했다는 게 저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죠. 프로 생활을 94년부터 시작해서 24년을 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마 저희 동기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야구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알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망 다니고 좀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공부가 됐어요. 배짱도 또 있어야 되고 아, 뭐 그래도 저는 일찍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는 뭐 오히려 지금은 뭐 야구 말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어린 선수들 최근에는 이제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타를 하는 선수들을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마음을 잘 잡아줄 만한 코치다. 저도 어렸을 때 뭐 다 이렇게 해봐가지고요. 그 친구들 마음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절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냅두면 돼요? 아니요. 반대로 해줘야 돼요. 반대로.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히려 그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해보고 너가 한번 아 이거는 하면은 별로구나. 예를 들어서 정말 너가 멋지게 야구를 잘해가지고 노는 거하고 지금 야구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놀러만 다니고 하면은 이 시선이 어떤 게 더 멋있는지 너가 뭐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힘들게 겨우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하고 네가 딱 야구 잘해가지고 멋지게 딱 그 차를 타고 다니면은 또 보는 시선이 어떤지 그런 것들 느껴보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상상도 해보라고. 아, 이호준 코치 얘기 들으니까 빨리 돈 벌어서 구단 만들어가지고 감독시키고 싶다. 예 그러십니까? 아, 또 민감한 걸 또 건드리시고. 아니 들을수록 공감되고 끌려요. 그러니까 이호준 코치의 매력이 이런 거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이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거요. 그래서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요. A 범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배워가지고요. 정말 좀 살면서 제일 잘했다는 게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 듣고 나중에 내가 선배가 되면 저런 선배가 되고 저런 선수가 되야겠다라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뭐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겁니다 또. 지도자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본인은 뭐 해설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또 만화님께서 지도자로 강력 추천을 하면서 이 길로 들었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대가 더 센 것 같아요. 프로야구 10자리 있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당신은 그런 야망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오. 없는데? 네, 그렇게 실망하더라고요. 난 당신이 도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좀 의외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 말이 있어요. 남자는 역사를 만들지만 그 남자를 좌지우지하는 건 여자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에? 오늘 집에 가서 예. 부인한테 머리를 숙이세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이동욱 감독하고 야구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NC 팬들한테 각오 한마디. 내년에 뭐 모든 게 좀 새로운데 야구장도 새로운 야구장, 감독님도 또 새로운 감독님, 저 역시 또 첫 발을 내딛는 또 이런 지도자 모든 게 다 새로운데요. 처음이 어떻게 보면은 더 때묻지 않고 초심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야구장에 새로운 야구장에 많이 와주셔서 또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성적으로 또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쪼록 NC 다이노스가 올해 성적이 안 좋았지만은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올라가는 길뿐이 없으니까 팬 여러분도 와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가장 이호준 다운 모습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조금 변질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방송에서 좀 때려 주십시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인간 이호준의 매력이 짧은 순간이지만 막 그냥 쭉쭉쭉쭉 묻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호준 선수는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상남자, 그러니까. 사나이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고요. 희생할 줄 알고 또 선수들 끌어당기는 힘, 좋은 지도자니까 이동욱 감독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네네. 아마 많은 것들을 서로 이제 협력해서 NC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언젠가 또 먼 훗날 감독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예.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또 매일매일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너무나 다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또 이호준 코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코치 이호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번 뻔톡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도 죽는 DNA가 있다면 또 생겨나는 DNA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야구단에도 지는 해, 소위 말해서 은퇴 선수가 있고 나이 들어가는 선수가 있다면 또 새로운 선수가 올라오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흔히 야구는 이제 리빌딩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리빌딩이 잘 되는 팀, 소위 말해서 이제 화수분이라고 얘기하죠. 네. 끊임없이 선수들이 나오는 팀은 잘하더라고요. 특히 넥센 이야기부터 할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포스트 시리즈 보면서 넥센 팬이 아니었어도 넥센이 너무 매력적인 팀이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앞서서 넥센이 포스트 시즌 갈 거라고 예상했던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명승부들을 펼쳤는데 그 주역들이 다 젊은 선수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김규민 선수가 93년생이죠. 네, 그렇죠. 김규민 선수는 정말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땅. 노땅. 임병욱 선수가 95년생이고요. 네, 그렇죠. 주효상이 97년생, 송성문이 96년생, 이정호가 98년, 김혜성과 안우진이 99년생. 그냥 팡팡 튀는 선수들이에요. 정말 한국 프로야구를 짊어지고 갈 새 얼굴들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계속 막 나오니까. 우후죽순이에요 진짜. 네. 사실 분위기라는 것은 기록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넥센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 군기 잡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수들이 좀 주눅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넥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젊은 선수들이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성에 내려가면 또 그 많은 선수들이 얼마든지 또 있어요. 이정우 선수가 빠진데도 송성문 선수 나타났죠. 그 다음에 김혜성 선수가 또 했죠. 결국 스카우트부터 시작이 잘 됐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넥센은 야수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 스카우트 할 때도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각 포지션별로 우리 팀에 몇 년 있으면 키워서 이 역할을 할 선수, 그런 잠재력을 보는 눈이 첫 번째 원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화수분 야구의 대명사 그러면 두산이잖아요. 두산이 강팀으로 군림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일단 여기서 보죠. 함덕주 95년생, 이영하 97년생, 박지구 98년생, 곽빈 99년생.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두산이나 강팀들을 보면 무한 경쟁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유로움, 그렇지 않음 이런 거 다 떠나서 엄청난 경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산 같은 팀은 지금 계속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 팀은 이미 안정이 돼 있고 그 팀 최고의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는 선수가 치고 들어가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항상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언제든지 고참 선수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군대를 어느 시점에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들이 쫙 나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네. 구단의 디테일, 선수들의 무한 경쟁, 그리고 고참들 또한 좋은 분위기 만들어가면서 군기 잡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 자리 뺏기니까. 끊임없는 경쟁,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질 때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얼마나 절박하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9월호는 이제 리빌딩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들. 그러니까 구단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틀부터 그렇습니다. 구단들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화수분이라는 것은 결코 9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리빌딩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리빌딩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가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빌딩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톡 시간에는 그 화수분 야구, 리빌딩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솔픽 시간입니다.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승리팀을 맞춰봅시다, 이 기자. 저는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두산의 저력이 나타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그러면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 스포츠라는 건 이변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리고 시리즈에서 만났던 2007년과 2008년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SK가 여전히 좋은 기억을 이어갈 것이다. 정규 시즌의 14게임 반차를 극복해낼 것이다. 어쨌든 플레이오프부터 해서 지금 지쳐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두산은 전반적으로 이제 불펜이라든지 이제 세팅이 좀 되면서 감각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두산 쪽에 좀 더 탄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산이 게임을 잡고 갈 거라는 그런 또 작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작은 가능성을 좀 가능성. 크게 봅니다. 네. 이 기자가 두산 얘기했으니까 저는 SK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운명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점수 차는 어느 정도 SK 불펜 쪽에서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막판에 점수가 좀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5점 차. 5점 차. 자 그날 경기 MVP는 저는 두산 쪽에 보면 최주환 선수가 에너지가 넘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최주환 선수를 좀 봐야 된다. 저는 SK의 의외의 인물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움직임이 좋아요. 히든 카드가 충분히 될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매력이 있고 SK를 보면 강성호 선수 트레이드해서 이번 또 가을 야구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승호 선수를 과감하게 날 경기 MVP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또 선물을 드려야죠. 선물을 늘 말씀드리죠. 뭐 다른 거 설명 안 드릴게요. 요거만 친한 기프트카드 50만 원 2019 시즌 KBO 리그 시즌권 끝이야 끝. 더 설명도 안 드려.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딱지가 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또 즐겁게 여러분과 번트맨을 통해서 야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야구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네버엔딩 스토리야. 야구가 끝나도 사실은 또 겨울 동안 MVP 시상식도 있죠. 그럼요. 각종 시상식에다가 FA 이야기, 뭐 트레이드 이야기, 겨울 내내 또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게 야구 이야기입니다. 가끔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 계세요. 야구 기자들은 끝나면 뭐해요? 끊임없이 이야기들이 생산이 되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를 만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야구 기자들은 비시즌에도 네버 엔딩 스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야구 이야기 번트맨도 그 중심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트맨 34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